지난번에는 이제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 주셨는데 오늘 네. 다시 이제 전화로 연결을 드린 이유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감사원 서면 조사에 관한 반응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보셨죠? 예. 네, 그 무례하다라는 네. 표현을 썼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감히 국민을 상대로 무례하고 불쾌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어쩌면 국민한테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내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차라리 거부를 하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탈을 쓰고 감히 국민을 상대로 해서 발언을 할까라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너무 네. 화가 나서. 네. 근데 이 사람이 2016년 11월 20날 자기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검찰을 부정하며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진실 규명을 하려면 감사원 조사나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주면 되는 것이지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망언이자 망발이고 국민을 향한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네. 뭐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걸 정치 보복이다, 탄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이 감사원 조사 요구에 대해서 규탄하는 시위도 국회에서 했던데 이게 네. 정치 보복이다, 탄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 고인의 형님 되시는 분께서는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불성설이죠. 어떻게 이 자들이 감히 이 사건에 관련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건 발생 일주일 후에 저한테 찾아와서 그때 당시 국방부 SI 첩보를 들으니까 월북이 맞더라. 월북 인정해라라고 했고 내가 그때 당시 이제 방송 출연하면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월북 인정하면 보상을 하겠다. 네. 라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많은 조사 자료가 나왔었고, 또 최근 감사원에서도, 청와대에서 뭐 지시했다는 문건이 나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건은 처음부터 조작되었었고, 살아있을 당시에 살리려고 할 그 노력도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9.19 그 남북 군사 합의서를 제가 봤어요. 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국제 상선 통신망의 개통, 그 다음에 서해 해상의 평화수요 그 지정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건에 관련해서 동생을 구조하거나 할 수 있는 뭐 통신 연락 채널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단 말이 없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국민 앞에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이 사기 쳤던 거에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조카한테 진실을 규명하고 밝혀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네, 약속했죠. 예,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하지도 않고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 도망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그 5월 9일 날 그 퇴임 날이요. 11시 한 47분경에 저한테 메일이 하나 왔어요. 어떤 메일이 왔냐면 그 해에 대통령한테 상소문을 보냈는데 그 답장을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가버렸어요. 마치 비웃고 조롱하듯이.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하고 도망갔더라고요. 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뭐 초밥적 지위에 있는 것처럼 불쾌하다, 무례하다 이렇게 할 수 어디 있겠습니까? 네. 이것은 저 선생님,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에 이제 뭐 검찰이 뭐 장자연 사건이라고 뭐 있었는데 그 사건도 그렇고 이건 뭐 비교하기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진상을 꼭 규명하겠다고 해갖고 실제로 오랜 시간을 막 진상 규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째 똑같이 다 억울한 죽음인데 근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지 혹시 뭐 짐작가시는 이유 있습니까? 북한의 눈치 보기와 북한하고 뭔가의 커넥션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을 함부로 사살하거나 시신을 훼손할 수 없거든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전통문에 보면은 정장의 결심으로 사살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장이 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분명히 누군가의 대한민국 그때 당시 정부에서 누군가 지시를 해서 아마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아직 이제 검찰이나 감사원 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겠지만 그것 때문에 더더군다나 감추려고 하지 않나 싶거든요. 네. 네. 예, 오늘 고 이대진 씨의 배우자 권영미 선생님도 지난번에 이제 전화 연결을 저희가 한번 했었는데요. 네. 혹시 이 문 전 대통령의 이 반응을 보고 네. 충격을 받으셔서 무슨 뭐 이상이 생겼다든가 그런 건 없나요?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해하죠. 왜냐하면 이제 재수 씨는 네. 또 여성이고 그래서 네. 또 저한테 이제 그런 그 신경을 토로를 가끔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찌 그 아픔을 제가 다 아우를 수 있겠습니까? 조카들이나. 네. 하지만 또 저는 또 집안의 대표로서 그런 것들을 그냥 다독거리고 또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만이 네. 또 심리적 안정을 찾거든요. 왜냐하면 예전 사건 초기에 거의 한 10여 개월 정도 잠도 못 자고 울며 불며 막 전화를 계속 저한테 했었거든요. 너무 억울하다. 네. 또 아주머니 묘고 사건을 좀 해결을 해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었어요. 오늘 아까 이제 그 통화를 했었는데 아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이제 가기 전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다.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고 또 진실을 좀 규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직후에 네. 지금 해경 발표가 이제 2년 전 발표가 뒤집어지고 진상 규명을 위한 감사원의 지금 노력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유족들의 한이 풀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저희 뉴스트라다무스 우리 시청자분들도 힘내시라는 댓글을 지금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힘내시고. 이 네. 사건은 네. 다른 여타의 사건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 남북한 대치 상황 속에서 사살이 됐고 시신이 훼손됐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전 국민들이 봐왔던 사건이고 그다음에 지난 정부의 대통령 그다음에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는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장례식을 마치면서 좀 더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좀 더 강하게 질타를 하면서 고발 대상자들을 늘려갈 거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내일 대항에 있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사무실을 항의 방문할 거고요. 그다음에 모레 또 검찰의 고발을 통해서 네. 낱낱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네, 잘 감사합니다. 지켜보겠고요. 다음에 또 네. 진행 상황 있으면 저희가 또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피살된 서해 공무원 이대진 씨의 형님이시 되시죠? 이래진 씨 하고 통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가슴이 좀 먹먹하네요. 그러니까 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생명을 못 지켰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거 자기 책임을 면하려고 월북으로 몰아간 거는 최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못 지켰다는 거 가지고 그냥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그냥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 월북은 정말 이게 70년대, 80년대에 쓰던 그 정말 낡은 수법 아닙니까? 그거를 운동권 이 주축을 이룬 그런 정권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참. 근데 지금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응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좀 소름 끼치는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네. 윤건영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굉장히 무례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국민들은 안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말기에 가장 지키려고 했던 그 윤석열 당선자와 당선인과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네. 지키려고 했던 게 뭐예요? 감사원? 감사위원이었어요. 자기랑 친한 성향의 감사위원들을 임명하기 위해서 네. 당선인 캠프하고도 갈등을 마다하지 않는 그렇게까지 지금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왜 그랬는지를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결국 네. 두 자리 한 자리 나눠서 임명했죠. 그랬죠. 사실상. 그리고 제가 시청자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게 지금 최재 감사원장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요. 이 감사원장 출신 정치인으로 요즘에는 최재형 의원이 좀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재형 의원 정치한 거 가지고 감사원 중립성 흔들린다고 쓴소리했던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성향이 지금 최재 감사원장의 정치 성향이 결코 이 여당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의 호의적인 분은 아니에요. 네. 근데 자기가 임명한 감사원장 체제에서 이거 감사하겠다고 조사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이거 서면 조사 받은 거 국민의힘은 몰랐습니다. 국민의힘이 알린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화나서 난리치고 기자회견하고 뭐 국회에서 시위하고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기저기서 수사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기소도 됐고. 그런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면 민주당 진영에서 소위 말하는 친문과 개딸들이 융화가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의도적으로 민주당이 터트려서 친문들, 그 옛날 그 문파들, 개딸들이랑 같이 합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정치적 노림수의 냄새가 난다고 봐요. 네, 안 그래도 진짜 뭐 여권 뭐 윤건영이 그랬나? 뭐 촛불을 들자는 얘기, 이런 네.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냥 촛불은 뭐 직접 뭐 그냥 개딸들한테 주문한 거잖아요. 친문들하고 개딸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촛불이라는 게 이제 자발적으로 들어야지 이렇게 정치권이 시켜서 들은 것도 참 뭐가 의미가 있나 싶고. 그러니까 사실 촛불이 2017년, 16년 그 당시 촛불의 의미가 이제 많이 퇴색됐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하도 문정권이 촛불 정부라고 내세우는 바람에 보통 이제 정전이 돼도 촛불을 안 킵니다. 그 뭐 깁니까? 그냥 어둡게 삽니다. 예. 휴대폰에 맞아요. 핸드폰 플래시가 플래시하면 있으니까. 돼요. 네. 그래요. 촛불을 사유화한 그 네.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그게 참. 그럼 앞으로 이 문제가 생기면 뭘 들죠? 횃불을 들어야 되나요? 횃불은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뭘 해야 되죠? 또 휴대폰 이거 키나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까지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 정치 논리와 무관하게 끝까지 진상 규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이래진 씨, 이 고인의 형님께서 가만 안 있겠다 하신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정말 이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에게 다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좋은 말씀 워낙 많이 하셨잖아요. 뭐 적폐청산은 그러니까 뭐 통합을 할 때 적폐청산은 뭐 해야 된다는 거 하고 뭐 퇴임하고 난 대통령 나도 이제 조사 받겠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수사받으라고 수사 협조 안 하니까 네.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 수사해야 된다고 맞아. 트위터에 글도 올린 분이 네. 참 그리고 이게 그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때 네. 이제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겠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평범한 국민처럼 행동을 하는 게 맞죠. 그게 이제 수사 왕처럼 하지 말고. 의례적인 수사고 말이 그렇지 내가 평범한 국민이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런가요? 네. 그 조선시대 임금님 마인드라니까요.